추진 서론에서는 그렇게 막 아주 어려운 얘기를 다루진 않을 예정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배워요. 선박 안에서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냐 그 과정을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추진기의 성능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추진기의 효율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주로 배울 거예요. 뭐 시간이 된다면은 오늘 중에 다 배울 거고 시간이 모자란다면은 다음 시간에까지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선박의 동력 전달 과정 먼저 얘기를 할 건데 7.2장이에요. 제가 여기 프로펠러 하나 들고 왔는데 실제 배의 프로펠러의 모형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뱅글뱅글 돌죠. 여기 가운데 구멍 뚫린 데가 축이잖아요. 이 축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면은 추진기가 물을 뒤로 밀어내요.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얘가 앞으로 가려는 반작용을 받겠죠. 물을 뒤로 가속했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가려는 반작용을 받습니다. 그게 배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추진기가 갖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잘 보이시죠? 되게 이런 식으로 생긴 추진기를 써요. 날개가 사선으로 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타입의 추진기를 우리가 스크류 프로펠러라고 하는데 얘가 효율도 좋고 설계하기도 쉽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배들은 이런 식의 추진기를 쓰고 있습니다. 뭐 좀 다른 추진기가 있다고 해도 큰 틀에서는 뭔가 회전을 하고 거기서 물을 뒤로 밀어낸다는 점은 다르지 않아요. 거의 모든 배의 추진기가 그렇게 됩니다. 이런 추진기가 아닌 거는 뭐 우리가 그 옛날 옛날 배들 뭐 돛담배 같은 거는 바람을 받아서 가잖아요. 바람에 항력을 써서 뭐 그런 타입으로 가는 거는 좀 다른 추진기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노를 젓는다. 뭐 저기 조정 같은 거 할 때나 카약 같은 거 하는 사람들 같이. 뭐 그러면 그 스크류 프로펠러랑 다른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게 거의 쓰이진 않잖아요. 많은 배 추진기들은 스크류 프로펠러로 고정이 돼 있고 우리도 수업에서 주로 스크류 프로펠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배 뒤에 스크류 프로펠러가 달리는 거는 이제 다 인정을 하겠는데 뒤에 스크류 프로펠러가 달리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스크류 프로펠러까지 동력 무슨 일이 벌어지냐 스크류 프로펠러까지 가는 중에 그게 저기 7.2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이에요.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많은 이런 시스템을 설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모터나 엔진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축이 회전을 하고 그 회전하는 그 동력을 회전하는 거를 뭔가 우리한테 유효한 일로 바꿔주는 게 많은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들 핸드폰 진동 같은 것도 보면 모터에 이렇게 추 달려갖고 걔가 돌면은 붕붕붕 떨리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회전하는 축이 나올 거예요. 추진기에서 회전하는 축이 있을 거고 여기 엔진이 들어가죠. 엔진이든 모터든 뭐 많은 배는 아직 엔진을 쓰고 있으니 엔진이라고 합시다. 기관 한글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배에 들어가는 엔진은 속이 어떻게 생겼냐?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저희 때는 기술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기술 산업이랑 과정 따로 있었는데 이제 주로 그런 기술이라는 데서 과목에서 배웠거든요. 엔진 속이 뭐 어떻게 생겼냐, 뭐 했냐 그런 거. 아니면은 우리 학과에서 연력학 수업 열릴 때 그거 들어본 사람들도 아마 엔진 해석하는 거 배웠을 거예요. 제가 가르치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는데 원래 연력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안이 이렇게 비어 있고요. 그 안에 피스톤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피스톤 아래로 이렇게 축이 나와 있어요. 축이 이렇게 리을자로 생겼거든요. 제 방에 피스톤 하나 있는데 가져올 걸 그랬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그러니까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그 실린더를 우리가 연소실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축이 보면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은 연소실 안이 좁아지겠죠. 피스톤이 밀고 올라갔으니까. 얘보다 얘가 좁잖아요. 좁아진 상태에서 안에서 연료랑 공기를 탕하고 불을 태우면, 연료가 타면은 그만큼 부피가 커지잖아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피스톤을 미는 거죠. 피스톤을 아래로 밀면은 이 리을자로 생긴 축이 아래로, 얘가 돌겠죠?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게 피스톤이 아래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관성 때문에 올라가면은 또 연료랑 공기를 채우고 또 뻥하고 불을 태우면은 또 피스톤이 아래로 밀리고, 그래서 피스톤 상하 운동을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연소실 안에서 연소를 일으킨다 라고, 기관 안에서 연소를 일으킨다 해서 내연기관이라고 해요. 내연기관이란 말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뭐 제일 가까운 예가 여러분들 뭐 버스나 자동차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다 이런 식의 엔진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내연기관이고. 그러면 내연기관 말고 다른 타입도 있냐? 있긴 한데 배에는 쓰이는데 왜 배 말고 다른 데서는 거의 안 쓰이는 게 외연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연기관은 뭐냐면은 기관 밖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타입이에요. 이것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죠. 보일러가 있고요. 안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태워요. 보일러에 태우진 않지. 보일러를 가열을 해요. 그럼 안에 물이 끓을 거 아니에요. 물을 끓이면은 증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증기가 나오면은 걔를 가지고 선풍기 같은 걸 돌려요. 우리가 터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회전하는 거를 통해서 동력을 얻는 시스템을 터빈이라고 합니다. 바람개비 같이 생긴 것들. 풍력 발전 터빈 뭐 그런 말 들어보잖아요. 근데 그것보단 날개가 훨씬 더 빽빽하게 있어요. 이 수증기 맞는 애는. 그래서 수증기로 얘를 돌려서 축을 돌리죠. 얘는 연소가 밖에서 일어나잖아요.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외연기관이라고 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냥 터빈, 가스 터빈이라고 해서 따로 또 있거든요. 가스 터빈은 이렇게 다 썼네. 가스 터빈은 이렇게 관이 있으면은 안에 또 선풍기 같이 터빈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연료랑 혼합기를 뿌려가지고 바로 태워요, 얘를. 그럼 여기 안에서 갑자기 부피가 빵하고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얻겠죠. 그게 나가면서 얘를 돌려요, 축을. 얘는 내연기관인가? 외연인가? 내연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저도. 뭐 기관 안에서 태우니까 내연이라고 봐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실제 배에도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기관, 엔진이 주로 들어가요. 근데 기관 얘기만 좀 더 할까요? 시간 좀 있으니까. 이런 내연기관은 여러분들 그 자동차 엔진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뭐 디젤 엔진이 주로 쓰입니다. 배에서 가솔린은 잘 안 써요. 큰 배들 위주로. 작은 배가 가솔린 쓸 수도 있지만 큰 배는 주로 디젤 엔진이고, 되게 커요. 보면은 막 한 3층, 4층쯤 되는 그런 사이즈의 엔진을 만들어서 그거를 배 안에다가, 배를 만들 때 이렇게 거기 안에다 넣어요.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외연기관은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뭐 실제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증기기관차라거나 뭐 증기선 그런 거,
증기기관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석탄 같은 걸 넣어서, 석탄을 엔진 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그 물에 나오는 증기로 뭔가를 돌립니다. 그런 타입인데, 그러면은 요새는 석탄 같은 거 안 쓰는데요, 배? 당연히 안 쓰죠.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얘는 원자력 같은 게, 실제 원자력 발전소도 원자로에서 물 끓여가지고 그걸로 터빈 돌리잖아요. 요즘 배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자력선 없죠. 주로 군함에서 쓰긴, 외국에 있는 큰 군함에서 쓰는 그런 방식인데, 뭐 어쨌든 아직도 명맥은 남아 있습니다. 주로는 내연기관 이런 걸 쓰겠지만. 그 다음에 가스터빈 문제는, 얘는 물을 끓이는데 얘는 연료를 바로 태워서 그걸로 간댔어요. 이런 가스터빈은 일반 상선에선 잘 안 쓰고요. 연비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장점은 있어요. 기관이 작은 것도 있고 반응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가속을 막 빡 해야 되고 할 때는 가스터빈이 잘 먹는데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가스터빈이 그래서 상선에선 잘 안 쓰고 얘도 군함에서 많이 써요. 군함에서 원자력이나 아니면 가스터빈 많이 쓰고, 근데 또 가스터빈만 쓰면 연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를 하냐, 일반적으로 다닐 때는 디젤 엔진 쓰고요. 갑자기 가속하고 빨리 가야 될 때만 추가로 가스터빈을 돌리는 타입으로 많이 설계를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 그거를 다루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그걸 부르는 이름들이 따로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기관인데, 그런 타입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가스터빈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비행기예요. 비행기에서는 이렇게 설계를 하기보다는 앞에다가 축을 하나 더 빼고요. 그 축 앞에 더 큰 프로펠러를 하나 달아요. 그래서 안에서 연소를 해서 얘를 돌리잖아요. 그럼 얘가 축이 돌면서 더 큰 프로펠러를 돌리고 얘가 공기를 더 안으로 밀어줘요. 그렇죠? 안으로 공기를 밀어주는 역할도 있고, 프로펠러 자체가 추력을 발생하니까 비행기를 더 강하게 추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새 보는 비행기들은 프로펠러가 달려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달려있지, 여기에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는 진짜 경비행기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길 가다 보는 비행기는 거의 다 예외 없이 이런 식으로 가스터빈이 들어갑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겠죠. 어쨌든 군함에서도 쓰긴 쓴다. 그러고 자동차에는 가스터빈 잘 안 들어가고요. 저기 미국이나 러시아 탱크들에는 들어가요. 그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크기는 작고, 기관이 크기는 작고, 그 다음에 가속이나 그런 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출력이 크게 뽑아낼 수 있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배에서는 주로 상선에서는 이거 쓰고, 이런 거는 군함에서나 쓴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럼 엔진 설명 다 끝났죠? 몇 분 얘기했니? 예. 조금만 더 설명하고 잠깐 잘랐다 할게요. 그럼 엔진은 어쨌든 간에 연료를 태워서, 어떤 방식이든 연료를 태워서 그 축을 돌리는 게 엔진이 하는 일이에요. 축을. 그 다음에 이 축이 열심히 돌다가 여기 프로펠러로 오면은, 프로펠러를 우리가 돌려서 물을 뒤로 밀어내고 반작용으로 추력을, 앞으로 가는 힘을 받는다고 했죠. 그냥 T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영어로 스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기가 앞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배가 원래 받는 저항이 있었죠. 그래서 레지스탄스랑 스러스트랑 서로 크기가 같으면은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겠죠. 가속도가 0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쇄가 되니까 평형을 이뤄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10장까지 쭉 가서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추진기에다가 얼마만큼의 이 돌리는 뭔가를 해주면, 돌리는 일이든 뭐든 해주면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력이 저항이랑 같아지냐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거예요. 기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는 궁금하진 않아요. 다만 기관에서 나오는 이 축을 통해 나오는 뭔가 있죠. 걔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저항 해석할 때 최종적으로 뭐를 구했어요? 유효 동력을 구했습니다. 동력이라는 거는 동력학 때 배웠겠지만 이라고 쓰면 안 되지. 힘이랑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비슷하게 일정한 토크를 일정한 각속도로 주고 있을 때도 동력이 계산되고요. 원래 정의는 E를 시간당 해준 게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정의가 어차피 다 동력에 대한 거고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다루는 시스템에서는 동력 차원에서 모든 거를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돌리는 토크를 재고요. Q라고 많이 습니다. 그 다음에 각속도 오메가라고 많이 쓰죠. 얘를 곱하면은 그게 기관이 뽑아내는 동력이 돼요. 추진기가 추력을 하는 거를 바로 비교하지 않고 추력을 동력 차원으로 바꿔야 되니까 추력 곱하기 힘이잖아요. 힘 곱하기 뭔진 모르겠지만 속도를 넣어줘야겠다라는 거죠. 배가 가는 속도로 해도 되고 뭐 다른 속도를 기준값으로 써도 되고. 유효 동력은 이미 얘기했죠. 저항 곱하기 속도잖아요. 속력 정확히는. 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각각의 동력 개념을 이해를 해주는 게 7.2장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잘랐다가 칠판 좀 정리하고 계속 갈게요.